어이 최 사장, 오늘 다이아몬드 자리 하나 잡아줘. 오늘은 자리값이 얼마야? 오늘 내일 하기 때문에 300만 원은 주셔야 합니다. 번호된 사람이 있어? 8번 받은 할매가 한 명 있습니다. 1번이나 8번이나 20번이나 같이 입장하는데 몸이 빨라야지 몸이. 그런데 할매라고? 78매이긴 한데 달리기 솜씨는 20대 못지 않습니다. 아주 날쌔입니다. 그럼 지금 계좌로 쏴줄 테니까 반드시 폭탄 자리야. 맨 끝자리.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몇 시에 도착합니까? 9시까지 도착할게. 네, 차질 없이 준비시켜 놓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서울 동대문에 사는 박 회장의 전화다. 다이아몬드 슬롯머신의 프로그레시브 재팟이 2억 9천만 원을 넘었다. 맥스 한도가 3억 원이기 때문에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는 터진다. 32대의 기계이기 때문에 ARS 입장번호 40번 안에 들어야 하고 본인이 원하는 자리를 콕 찍어서 앉으려면 20번 안에 들어야 가능하다. 자리값 300만원. ARS 입장번호 20번 안에 들면 그야말로 즉석복권 300만원에 당첨된 것과 같다. 이런 시기에는 자리 매매를 주선하는 나도 덩달아 바빠진다. 슬롯머신의 재팟 금액이 모가지까지 꽉 차는 경우가 드물다.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 우리 같은 사람에겐 명절 대목과 같은 경사다. 한도까지 꾸역꾸역 차오르는 동안 기계 돌리는 사람들이야 출혈이 컸겠지만 자리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늦게, 하루라도 더 늦게 터져야 돈이 된다. 재팟을 잡으려는 사람은 빠른 번호를 받지 못해 일부러라도 자리를 사서 앉아야 하고, ARS 번호의 빠당에 당첨된 사람은 자리를 팔아서라도 돈을 챙기려 하고, 나는 그 중간에서 연결만 잘해주면 된다. 자리값 300만원 중에 250만원은 자리 주인에게, 나는 중개료로 50만원을 챙긴다. 자리를 연결해 준 사람이 재팟에라도 덜컥 잡게 되면 후후 1000만원 정도는 보너스로 또 받게 된다. 자리 매매가 2건 3건이 되면 하루에 훌쩍 100만원을 넘게 벌지만 이 바닥에 나 혼자만 일하는 것은 아니다. 김 사장, 이 사장, 전 사장, 철민이, 용이 등등 서로 손님을 뺏기는 일도 허다하며 멱살을 잡고 싸우는 일도 종종 일어난다. 카지노 카운셀러, 이것이 나의 직업이다. 카지노 카운셀러가 뭐하는 사람이냐고? 남들은 흔히 앵벌이라고 부르지만 앵벌이라는 말은 정말 듣기 싫은 소리다. 누군가는 조금 더 점잖게 앵선생, 앵사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카지노 카운셀러라는 이 고급지고 멋진 좋은 단어도 있는데 왜 자꾸 앵벌이라고 부르는지. 앵벌이란 구걸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한 푼 도와주세요. 밥값 좀 주세요. 차비 좀 보태주세요. 적어도 난 구걸을 하지 않는다. 굽신거리기는 해도. 그러니 앞으로도 나를 앵벌이라고 말하지 마라. 엄연하게 카지노 카운셀러라고 말해주기 바란다. 카운셀러. 말 그대로 상담해주고 조언해주는 사람이다. 그렇다. 나는 카지노 고객들에게 필요한 자리를 주선해주고 많이 잃고 있는 고객이 불출을 만나 돈을 따려 할 때 뒷점 베팅 또는 다른 구멍의 핸디로 병정 역할을 하며 돈을 따는데 도움을 준다. 또 그뿐인가? 나의 고객이 피곤할 때 커피도 갖다 주고 두통약, 위장약이 필요하다 말하면 약국이든 편의점이든 택시를 타고 나가서라도 원하는 것을 갖다 준다. 물론 고객들은 나의 수고에 대한 알맞은 대가를 지불한다. 만원짜리 칩 하나, 10만원짜리 칩 하나, 비중에 따라 칩의 색깔이 만원짜리이기도 하고 10만원짜리가 될 때도 있고 어느 운 좋은 날엔 30만원, 50만원이 생길 때도 있다. 나처럼 카지노 고객들을 상대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이 중에서도 레벨 차이가 분명히 있다. A급, B급, 그리고 C급. A급, 카지노에 오면 항상 찾게 되는 믿을만한 앵벌이. B급, 칩을 감을 수도 있어서 주의 깊게 거래해야 되는 앵벌이. 이야기의 반은 구라이고 100% 믿지 말아야 한다. C급, 염치, 체면, 양심까지 없는 앵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오리발을 서슴지 않는다. 카지노 앵벌이도 경쟁이다. 정보와 민첩한 행동, 그리고 신뢰. 미사리 최 사장으로 불리는 나는 돈 많은 고급 손님들은 내가 다 뺏어간다며 먼저 앵벌이를 시작했던 몇몇에게 곱지 않는 시선을 받고 있다.
팁은 손에서 나오지 않는다. 믿음에서 흘러나온다. 나는 A급이다.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넘게 A급으로 인정받고 있다. 나는 분명 그들과 다르다. 나는 돈을 구걸하지 않는다. 주면 받고 안 줘도 달라고 떼쓰지 않는다. 고객이 항상 돈을 딸 수는 없는 법. 돈을 잃어도 팁을 챙겨주는 고객이 있지만 돈이 없어 못 주는 경우도 생긴다. 그럴 때는 다음을 기약하고 체념한다. 자리를 사라고 꼬시거나 곧 재팟이 터질 것이니 게임을 해보라고 부추기지 않는다. 고객이 먼저 부탁하기 전까지 내 쪽에서 부추김을 하지 않는다. 곧 터질 것이다. 오늘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근거 없는 꼬드김은 나중 분명히 원망의 대상이 된다. 앵벌이가 아닌 카운셀러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내조만 잘하면 된다. 선택도, 판단도, 책임도 모두 고객의 몫이다. 나는 고객의 명령에 행동하면 된다. 대부분 앵벌이들은 자기가 고수인 것처럼 마치 자신이 카지노를 다 주름잡고 있는 것처럼 허세와 과시를 부린다. 뒷전 배팅을 하거나 옆자리 투핸드 배팅을 하며 병정 역할을 할 때 절대 고객의 칩을 삥땅하지 않는다. 고객들은 의심이 많다. 알게 모르게 나보다 칩 계산에 능수능란하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칩을 꼬불치는 행위는 소탐대실, 신뢰를 잃고 고객을 잃는 짓이다. 유일하게 내가 A급 대우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부분의 앵벌이들이 손에 쥐고 있는 고객의 칩을 슬쩍슬쩍 꼬불친다. 하지만 고객은 알고 있다. 앵벌이의 주머니에 얼마의 칩들이 사라지고 있는지를. 또 하나, 남들과 다른 차이점은 나는 의상과 외모를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 스스로의 품격이자 값어치라고 생각한다. 명품 의상과 구두는 아니지만 카지노에서는 되도록 셔츠나 양복 차림으로 깔끔한 의상을 유지한다. 운동화는 신지 않고 잘 닦여진 구두를 신는다. 앵벌이 중에는 슬리퍼를 신고 다니거나 운동화를 구겨 신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며칠을 세탁하지 않았는지 때국물이 묻은 잠바를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나의 외모는 나를 높이는 퀄리티이기도 하지만 내 고객에 대한 예의이자 배려이기도 하다. 어느 누가 때국물 질질 흘리고 다니는 꾀재재한 사람과 테이블에서 같이 게임을 하고 식사를 함께 하고 싶겠는가? 깔끔한 외모와 단정한 의상 그리고 매너 있는 말투와 행동은 고객뿐 아니라 테이블의 딜러나 카지노 보안 직원에게도 좋은 점수를 받는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특히 카지노 객장을 매 눈으로 감시하고 체크하는 보안 요원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거칠게 말해서도 안 되며 사사건건 시비가 붙어서도 안 된다. 보안 요원과 시비가 붙고 다툼을 하다가 출입정지를 당하는 앵벌이들이 여럿 있었다. 나는 객장에서 이 손님 저 손님에게 추근대며 한 푼 두 푼 칩을 구걸하는 카지노 앵벌이가 아닌 해박한 지식과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게임을 돕는 수준 있는 카지노 카운셀러임을 분명하게 말해둔다. 내가 처음부터 앵벌이였던 것은 아니다. 누구나 그런 것처럼 카지노에 처음 발 디뎠을 때 돈도 있고 재산도 있으며 큰소리 빵빵 치며 하루 수백만 원씩의 게임을 했던 손님이었다. 이놈의 다이사이, 이 죽일 놈의 바카라. 카지노에 처음 온 이후부터 3년도 채 되지 않아 20억 원을 까먹었다. 처음엔 다이사이에서,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바카라에서. 20억 원. 어떻게 번 돈인데. 나는 대학을 다니지 못해 군 제대 후 아는 형님이 운영하는 미사리 카페에서 일을 도왔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미사리 카페를 인수했고 20년이란 세월을 카페 운영에만 열심히 했다. 남들보다 문을 일찍 열고 남들보다 문을 늦게 닫았다. 새벽 5시, 6시까지 손님이 있는 날에는 가게 내실에서 고작 4시간, 5시간 쪽잠을 자는 게 전부였다. 내 카페에서 근근히 노래를 하며 입에 풀칠이나 하던 노래 잘하는 무명 가수가 아주 유명해진 경우도 있고 잊혀진 올드 가수의 옛 노래가 가게 손님이 우연하게 찍어서 올린 유튜브 영상 하나로 다시 역주행 히트를 치기도 하고 덩달아 내 카페도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돈 쓸 시간은 없는데 돈은 매일매일 쌓였다. 이 시기에 카페에 알바생으로 일하던 여자아이, 나는 그녀와 결혼을 했다. 와이프를 닮은 예쁜 딸 아이가 생겼다. 아들 한 명을 더 낳고 싶었으나
와이프가 가게 일을 함께 해서인지 몸이 허약해져 자궁에 임신이 되는 바람에 더 이상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됐다. 카페는 카페대로 잘 돼가고 있었고 아는 사람 소개로 사둔 땅이 2년 후에 3배로 크게 올라서 부동산 덕도 보았다. 돈은 있을 만큼 여유 있었고 세 식구 단란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놈의 카지노, 이 죽일 놈의 강원랜드, 아이를 데리고 하이온 리조트에 놀러 온 것이 화근의 발단이었다. 아이가 수영장에서 놀아도 될 만한 나이가 되자 와이프는 하이온 리조트의 여행을 2박 3일 잡았다. 와이프와 딸이 피곤해서 잠이 들 때 나는 카지노 구경을 하게 됐고 우연하게 앉게 된 알 수 없는 슬롯머신에서 1200만 원이 넘는 잭팟을 잡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 후 내가 어떻게 됐는지 짐작을 하실 것이다. 카지노에 또 왔다. 한 달에 한 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3번이 되고 4번이 되면서 어느덧 한 달에 열흘 이상을 카지노에 들락거린다. 나에게 행운을 안겨주었던 슬롯머신은 그 이후엔 할 때마다 수백만 원씩 잃게 했고 다이사이 룰렛으로는 하루 1000만 원 이상을 잃기도 했다. 그리고 누군가 돈을 딸 방법이 있다며 가르쳐준 게임 바카라. 플레이어 뱅커 반반의 확률, 타이가 나와도 죽지 않는 게임, 트리플이 나오면 되든 소든 잃게 되어 있는 다이사이보다 훨씬 돈을 딸 확률이 높았고 병정만 잘 세우면 하루 2천만 원, 3천만 원도 딸 수 있는 게임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내 뒷전의 병정과 함께 하루 1700만 원을 딴 날이 있었다. 카지노에서 돈을 잃는 가장 빠른 방법은 따본 기억이다. 날이 갈수록 돈을 따는 날보다 잃는 날이 많아졌다. 돈을 잃는 날에는 어김없이 앵벌이들의 손을 빌려 2핸드, 3핸드까지 질러댔다. 1000만 원을 잃으면 2천만 원을 꺼내왔고 2천만 원을 잃으면 3천만 원을 꺼냈었다. 그렇게 3년을 보내고 나니 은행에 저축한 돈, 부동산까지 팔아야 했으며 심지어 은행, 사금융 대출까지 수억 원의 빚이 생겼다. 그리고 뻔한 결과 와이프는 아이와 살아야겠다며 나와 이혼을 했다. 혼자가 됐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 20년을 벌어온 돈을 불과 3년 만에 다 잃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큰 빚까지 지게 되었으니 어찌하랴. 바카라의 그림이나 패턴, 개나 주라고 해라. 카지노는 이길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 하루를 따도 한 달을 따도 결국은 모두 잃게 되어 있다. 멈추지 않는 한 나의 모든 것을 카지노가 잡아먹는다. 여기저기 돈을 빌려 썼으며 갚지 못한 돈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카지노 도박 때문이라고 소문이 나자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내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게 됐다. 오갈 데도 없어졌다. 카지노 인근 찜질방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하루 한 끼조차 사 먹을 돈도 없게 됐다. 살아야 했다. 어떻게든 살아야만 했다. 나도 살아야 했지만 눈칫밥 속에 처가댁에 얹혀 사는 딸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다. 앵벌이가 되기로 했다. 어디 가서 막노동 잡부를 해도 하루 일당 10만원, 12만원. 카지노 객장 안에서 자리를 주선해주고 병정을 해주면 하루 10만원, 20만원은 곧잘 생긴다. 이곳에서 잃은 돈, 이곳에서 찾아야겠다고 결심을 했다. 하지만 게임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건 명백한 현실. 게임 좀 한다는 바카라, 다이사이 고수들도 결국엔 돈을 잃고 떠났다. 그래, 앵벌이가 되자. 이왕이면 세련되고 품격 있는 앵벌이가 되자. 카지노가 영원히 존재하는 한 카지노의 앵벌이도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곳을 직장으로 삼자. 앵벌이가 아닌 카지노 카운셀러. 내가 이름 붙인 나의 직업이다. 3년 동안 20억이 넘는 돈을 잃으면서 유일하게 돈을 잃지 않는 사람을 봤다. 카지노 앵벌이. 물론 그들의 대부분이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자신의 게임을 한다고 도로 돈을 까먹고 또 돈이 떨어지면 다시 앵벌이를 하고 또 돈이 모아지면 게임을 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1년 365일 그들의 삶은 언제나 빈손이다. 그들을 관찰하며 터득하게 된 것은 게임만 하지 않으면 돈은 모아질 것이다. 수십 번 수백 번 다짐했다. 앞으로 나는 카지노 게임은 하지 않을 것이다.
돈을 잃는 게임은 하지 않을 것이다. 슬롯머신 자리 주선을 해주며 돈을 벌었고, 바카라 뒷점 배팅을 해주며 돈을 벌었고, 다이사이 투핸드를 해주며 돈을 벌었다. 적게는 하루 5만원, 10만원, 많은 날은 50만원, 100만원까지도 벌었다. 모두 고객이 돈을 따야 내 팁도 두둑해지고, 고객이 돈을 잃어도 팁은 작지만 내가 잃은 돈은 없다. 내 돈은 아니지만 손님들의 수많은 베팅에서 나는 마치 내 게임처럼 승부욕을 느끼고 희열을 가지며 때로는 좌절을 한다.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인 것처럼 게임에 참여하고 치열하게 승부를 겨룬다. 처음 몇 달은 돈 욕심에 조급한 마음에 수백만 원의 돈이 모아졌을 때 직접 게임을 하고 베팅을 했다. 한 달 동안 모은 돈을 단 하루에 잃고 만다. 몇 달의 수고가 허사로 돌아갔다. 몇 번의 실패를 통해 벽에다 혈서를 써서 붙여놨다. 나는 절대 내 게임을 하지 않는다. 내 돈을 카지노에서 베팅하지 않는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그것뿐이다. 한 달에 500만 원을 벌 때도 있었고, 어떤 달에는 다이사이 손님이 칩박스를 3개나 채우는 승리를 할 때 수백만 원의 팁까지 받아 월 1000만 원을 찍은 적도 있으며, 또 어떤 때에는 슬롯머신 손님이 잭팟을 잡아 2천만 원이라는 두둑한 팁도 받았다. 6개월 만에 8천만 원이 모아졌고, 나는 망설임도 없이 사북의 선명 아파트를 샀다. 아직 빚이 있었던 터라 내 명의로 살 수 없어서 딸아이 이름으로 샀지만 어차피 딸아이에게 물려줄 재산이었다. 뿌듯했다.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죽는다 해도 자식에게 뭐 하나 남겨줄 수 있는 부모라는 게 카지노 다니는 일에 가장 흐뭇하고 기뻤던 날이다. 아파트를 계약한 날, 이혼한 와이프와 딸아이를 수년 만에 만났다.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하던 꼬마아이 유치원생은 어느덧 대학생이 되어 있었다. 차마 앵벌이 짓으로 돈 벌었다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게임에서 딴 돈이라고도 하지 않았다. 아마 앵벌이 짓으로 아파트를 산 사람은 내가 유일할 것이다. 찜질방의 생활도 모텔방의 달방 생활도 이제 해방이다. 나도 가끔은 흔들린다. 객장을 오고 가며 다이사이의 대주를 또는 소주를 보았을 때 지갑에서 돈을 꺼내 칩을 환전해 베팅을 할까 말까 망설이며 그 줄이 끝날 때까지 테이블을 떠나지 못하고 쳐다본다. 줄이야, 이때 아니면 언제 돈을 따? 당장 베팅해, 어서! 악마가 속삭인다. 하지만 참는다. 원칙이 깨지면 나도 무너진다. 한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질 것이다. 또 바카라의 줄을 본다. 긴 롯데리아의 줄이 12번까지 이어지고 나중에는 1212 배열이 또 10번 이상 지속된다. 이때 못 먹으면 바보야. 이런 찬스를 놓치면 안 돼. 얼른 베팅해. 어서 빨리. 줄이 끝나면 어떡해? 또 흔들린다. 참아야 한다.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줄이 끝나지 않았건만 애써 외면하며 자리를 떠난다. 계속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베팅을 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카지노 객장 안에서는 수많은 속삭임들이 나를 유혹한다. 하지만 그때마다 떠올려 본다. 20년 동안 벌었던 돈을 단 3년 만에 잃었고, 힘들게 아주 힘들게 앵벌이 짓을 해가며 겨우내 장만하게 된 사북의 선명 아파트. 만약 내가 또 베팅을 하게 된다면 그 아파트마저 또 날아가게 될 것이다. 딸아이의 얼굴도 떠오른다. 자식에게 보탬은 못 돼도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딸아이가 결혼식을 올릴 때 적어도 청첩장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애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카지노 카운셀러로 살아갈 것이다. 돈을 벌 수 있어서 좋고, 이 카지노라는 공간만큼 세상의 희노애락이, 짜릿한 승부가, 뜨거운 간절함이 매일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공간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모든 것을 공짜로 구경하고 있지 않은가. 대전의 김 사장이 객장으로 올라오라고 전화가 왔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다. 이 시간에 카지노로 오라는 것은 이미 많은 돈을 잃고 있다는 것이고, 쇼부를 보기 위해 투핸드를 쏘겠다는 뜻이다. 택시 타고 올라가는 길에 김 사장이 보낸 320만 원이 카카오 계좌로 입금됐다. 300만 원은 테이블에 와서 칩 체인지를 해서 베팅하라는 돈이고, 20만 원은 나의 시간비,
일당이다. 지금은 30테이블이 뒷전 배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옆자리에 앉아서 게임을 한다. 김 사장이 플레이어 가면 나도 플레이어 배팅. 김 사장이 뱅커로 가면 나도 뱅커 배팅. 한 판에 30의 한도 배팅이기에 두 구멍 배팅을 해서 60 배팅을 해서 앞에 잃은 돈을 빨리 찾겠다는 뜻이다. 딜러가 눈치채지 않게 핏보스가 알아챌 수 없게 남인 듯 상관없는 사람인 듯 옆자리 핸디로 앉아 무심하게 배팅을 한다. 강원랜드 카지노가 예전에는 바카라 게임이 최고로 사람이 많고 인기가 많았다. 돈 주고 자리를 사서 앉아야 할 만큼 북적였지만 코로나 이후 바카라 손님이 확 줄었다. 코로나 휴장 시기에 바카라 게임을 하던 손님들이 대부분 온라인 카지노에 빠져들었고 한 판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는 온라인 카지노의 맛에 이제는 강원랜드 카지노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혹은 더 많이 잃었거나 이제는 게임할 돈조차 없을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대기자가 많고 뒷전들이 북적이는 블랙잭 테이블과 달리 바카라 테이블은 맘만 먹으면 한 사람이 여러 자리의 병정을 심을 수 있을 만큼 한산해졌다. 먹죽죽 먹죽죽죽 이기는 판보다 지는 판이 더 많다. 매판 30씩 때리다 보니 300이 금방 죽는다. 김 사장이 잃은 돈과 내가 잃은 돈은 똑같다. 둘이 똑같은 금액을 똑같은 횟수로 베팅했으니 그렇다. 둘이 600을 잃는다. 추가 페이. 내 촉과 판단이 김 사장과 다르다 해도 이번엔 플레이어다. 이번 판은 뱅커로 가시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돈을 따든 잃든 무조건 김 사장의 베팅을 따라가야 한다. 설사 그게 매판 틀렸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오늘이 그런 날이다. 플레이어 가면 뱅커가 나오고 뱅커에 걸면 플레이어가 이긴다. 줄도 없고 퐁당퐁당도 없다. 새벽 5시가 되어서 우리는 3차례 추가 페이를 했고 둘이 합쳐서 잃은 돈만 1800만 원이다. 김 사장이 낮부터 혼자 잃었던 돈도 있었으니 오늘 그가 잃은 돈은 2500만 원이 넘는다. 패장 시간까지는 1시간이 더 남았지만 우리는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더 이상 게임할 돈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못 맞춘다고 해도 어떻게 매판 틀릴 수가 있나. 내 반대로만 갔어도 수천만 원 땄겠어. 수고했어요 제 사장. 잘 내려가세요. 카지노 객장 밖을 나와서 호텔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김 사장이 푸념처럼 내뱉은 말이다. 바람이 다 빠져버린 풍선처럼 쭈그레진 김 사장의 얼굴을 보니 10년 전에 나를 보는 것 같다. 그때 나와 같은 비슷한 나이, 같은 상황, 똑같은 결말, 어김없는 나의 데자부였다. 김 사장의 10년 후 모습은 어떠할까? 그도 어쩌면 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은 아닐련지. 김 사장은 오늘 2500만 원을 잃었지만 나는 그의 패배와 눈물의 대가로 20만 원을 벌었다. 누군가는 앵벌이들을 카지노의 암적인 존재라고 싸그리 없어져야 한다며 욕을 하지만 카지노가 영원히 존재하는 한 카지노의 앵벌이들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카지노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따기를 바라고 고액의 잭팟에 당첨되기를 꿈꾸며 게임을 한다. 그 욕망과 탐욕이 화로처럼 살아있는 한 카지노의 앵벌이들은 악어의 이빨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쪼아먹는 악어새들처럼 존재한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내가 카지노에서 악어이든 악어새이든 중요하지 않다.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